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 사학과에 재직 중에 있고요. 서양 현대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서양의 역사 문화, 서양 현대사, 기독교와 인문명 이런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서양 현대사인데 스페인 현대사, 스페인 역사 문화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그 스페인 아나키스트들의 혁명 드라마를 담은 책입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때 교수님이 내주신 리포트의 내용으로 스페인 아나키즘을 정리한 것이 첫 단추가 됐습니다. 그 뒤에 관심을 더 갖게 됐는데 그 이유는 대한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좀 모순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대한사회에 대한 관심을 아나키즘이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아나키즘을 연구를 더 했고 마침 한국연구자는 저술지원 사업에 당첨이 돼서 연구를 마무리해서 이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네, 그 핵심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아나키즘이 뭔지를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키워드를 중심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나키즘은 생산수단의 집산화, 국가 폐지, 정치 배격, 자유지상주의 사회 건설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산제라는 말이 어려울 텐데 이게 집단 소유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유라는 말은 이제 국가 소유라는 말이잖아요. 이건 이제 공산주의이고 그것과 달리 집단 소유, 공동체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나키즘, 공산주의와 차이점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배격하고 또 자유를 중시해요. 그리고 자유지상주의, 자유절대주의 이런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꿈을 갖고 있는데 이런 운동이 스페인에 1870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프랑코 독재가 끝난 1975년까지 약 100년간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나키즘이 그런 키워드를 갖고 어떤 이념을 구축하고 그걸 실현시키려고 운동을 펼쳤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한 3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먼저 스페인의 1936년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은 이제 공화진영, 국민진영 나뉘어서 싸우는 건데 국민진영의 프랑코라는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1939년에 프랑코 독재가 시작이 되고 75년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반대 진영이 공화진영에 공화파들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나키즘 세력이 있었는데 1936년에 내전이 일어나고 37년에 바로 이베리아 반도 북동부에 카탈루냐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레리다라는 도시에서 작업장이 새로 들어서는데 그 작업장은 수제 구두를 만드는 작업장입니다. 근데 이 작업장이 매우 특이하게도 소유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총회를 열어서 작업장 위원회를 꾸렸는데 5명을 선출했습니다. 이 작업장 위원회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작업장 위원회를 꾸리고 작업장 위원회에서 노동시간도 결정하고 임금도 결정하고 이렇게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어떤 상인이 고가로 매겨줄 테니까 제품을 넘겨달라고 했는데 이 노동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이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거래를 했죠. 노동자들이 직접 좋은 구두를 소비자에게 갖고 가서 파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없던 새로운 질서였고 또 하나 마을에서는 아라곤 지방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도 무계급 사회가 실천이 됐는데
이를테면 지주 이런 계급이 없어지고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작업반에 편성돼서 양을 할당받고 작업을 하고 그러고 보수를 받는데 보수를 받는 원칙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화폐를 폐지하고 주택과 의료와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에 해당하는 빵과 올리브 이건 무제한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줬죠. 이런 것도 당시 주변 마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여기저기 이제 설립이 되게 되죠. 이게 이를테면 혁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이 이런 세계를 이루려고 1870년대부터 작업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군사조직, 민병대라는 군사조직이 있었는데 이 정규군이 아니죠. 일반인들이 조직을 해서 무기를 갖고 전쟁을 했던 건데 여기에도 이제 위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군대의 위기하고 좀 다른 면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조지 오웰이라는 영국 소설가가 까타루냐 찬가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민병대 체제의 핵심은 장교와 사병 간의 사회적 평등이었다. 장군에서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똑같은 보수를 받았고 그러니까 사단장과 병사가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으며 똑같은 옷을 입었고 완전한 평등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였다. 사단을 지휘하는 장군의 등을 툭 치며 담배 한 대 달라고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무방했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루어진 것들을 조지 오웰이 스페인에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이렇게 쓴 소설입니다. 이렇듯 공장, 마을, 군대, 민병대라는 군사 조직에서 아나키스트들이 꿈꾼 것을 실현했던 것이 잠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100년간에 걸쳐서 꿈을 꾸고 시련을 거치고 또 성공을 해서 혁명대 이상을 잠깐 실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프랑코 독재된 탄압을 받으면서 약화가 됐죠.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대한사회에 대한 관심, 그런 게 있으신 분은 이 책을 꼭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질문 안 던져봤다면 제 이 얘기를 듣고서라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사회를 꿈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이 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무수히 많은 단체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어떤 참조점 혹은 좋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나키즘이라고 해서 한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 현상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로만 생각하는 획일적인 사고, 그것을 좀 지향했으면 하는 거고, 이 책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념과 현실인데요. 이념을 갖고 있더라도 현실에 그걸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무수히 많은 개인들이 자기 삶을, 개인적인 안락을 버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혹은 조직을 하고 운동을 벌이다가 20대 때 목숨을 잃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아마 독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좀 딱딱한 면도 있지만 꾸준하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책이 500페이지가량 되는 긴 책인데
그 3부에 해당하는 성장, 그 혁명 이쪽 부분만 좀 읽더라도 좋은 상상력을 자극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토지와 자유의 저자 황보영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